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유방암 온라인 토크 콘서트 헐투 유전자 발현 여부에 따른 약제 선택을 주제로 토크 콘서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세안병원 종양내과의 김민환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차병원 혈액종양내과 김슬기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민아 교수님과 함께 이렇게 온라인 토크 콘서트를 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네, 저도 너무 유명한 김슬기 교수님이랑 같이 진행하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순서는 어쨌든 이제 허투 진단, 허투 유전자 발현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허투 저발현 유방암에 대해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 이제 허투 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헐투와 관련해 유방암 분류 기준이 새롭게 달라졌다는데 새로운 유방암 분류 기준이 궁금합니다. 1번 허투 양성이 있고 음성이 있고 근데 또 이제 중간에 또 허투 저발현이라는 게 생겼어요. 네. 두 번째, 허투 발현 여부에 따라서 공격성의 차이도 있는지 이걸 물어보셨습니다. 이 물음에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하는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하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유방암에서 항암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유방암의 타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음과 같이 이제 호르몬 수용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허투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유전자 이름이고, 이 호르몬 수용체, 허투, 이 두 가지 발현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방암에서, 가장 흔한 타입은 이제 호르몬 양성이면서 허투 음성인 그런 호르몬 양성 타입이 가장, 60에서 70%를 차지하고요. 이런 환자분에서는 이제 호르몬 치료가,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표적항암제나, 추후에 호르몬 내성이 생기면 일반 항암요법을 하게 됩니다. 고전적인 그 허투 양성, 허투의 과발현이 있는 이 양성 유방암에서는 요거는 이제 15에서 20%에서 이제 발견이 되고요. 허투 표적항암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의 이제 주인공이 허투인데요. 이 허투는 무엇이냐? 이런 세포가 있었을 때, 정상세포든 암세포든 세포 표면에 이런 허투라는 유전자 단백질이 얹어져 있고요. 이것이 바깥에 시그널을 받아가지고 자라게 시그널을 보내는 그런 유전자인데 허투 양성 유방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굉장히 많은 수준으로 일반 세포보다 20배, 30배, 50배 이렇게 올라가 있다는 뜻이 되겠고요. 근데 최근에는 그렇게 아주 많은 올라가 있는 이런 허투 양성 유방암 외에도 이것이 조금 발현되느냐, 허투 저발현이냐, 아니면 아예 없느냐, 허투 음성, 완전히 음성, 영 음성이냐, 이거에 따라서 치료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서 이러한 개념들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호르몬 양성, 호르몬 수용체가 없고 허투 수용체가 없는 유방암을 3중 음성 유방암이라 하고요. 이런 거에는 항암 화학요법 그리고 이제 면역항암제, 일부 환자에서 면역항암제, 키트로단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고전적인 허투 유방암의 분류였는데요. 허투를 좀 더 깊게 보면은 허투의 정도에 따라서 유방암을 나눌 수가 있고요. 그것이 현재 최근에 한 3, 4년에 걸쳐서 일어난 유방암 분야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허투라는 것이 유방암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는 1차적으로는 면역 조직 화학 염색이라는 걸 통해서 보게 되는데 종양에서 허투의 유전자가 얼마나 나오는지 염색을 해보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병리과 선생님이 이렇게 갈색의 정도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가장 없는 0에서부터 1, 2, 3 이렇게 스코어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고전적으로 허투 양성 유방암으로 분류했던 거는 이 IHC라고 하는 것이 3 플러스인 경우에 양성으로 분류했었고 2 플러스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인사이트 하이브리다이제이션 한국말이 더 어려운데 이제 DNA의 이제 카피수를 보는 그런 이제 DNA 레벨의 검사라는 이 EC 검사라는 것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허투의 DNA가 많이 다른 사람보다 10배, 20배 올라가 있는 그런 것이 확인되면 허투 양성으로 분리했었죠. 그래서 3 플러스 혹은 2 플러스면서 EC가 양성인 것을 허투 양성이라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분류한 것에서는 허투 표적 항암제가 요 15%에서 20%에 해당하는 환자에서만 효과가 기존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설명드리겠지만 N허투 같은 새로운 허투 표적 항암제가 나오면서 기존에는 허투 표적 치료제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허투 1플러스라든지 2플러스면서 이슈가 음성인 환자들에서도 허투 표적 항암제가 현재 허가가 돼서 사용되고 있고요. 그 약은 N허투이고 이런 1 플러스에서 2 플러스에 해당하는 이 환자들을 낮은 수준의 허투, 뭐 로우 헐투라고도 하고 허투 저배아련이라고도 하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허투 양성 유방암은 사실 전체 환자의 15에서 20%예요. 그러나 이 낮은 허투 저발현은 사실 굉장히 환자 많습니다. 거의 한 50에서 60%에 해당하는 환자분들이 존재를 하고 호르몬 양성 유방암에서도 허투 저발현이 있고 3중 음성 유방암에서도 낮은 허투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단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아예 이런 1 플러스조차 나오지 않는 환자들도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한 10에서 20% 정도 환자, 이제 허투 완전히 이제 0으로 나오는 환자분은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N허투 같은 허투 표적 치료제의 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환우분이 질문한 것에 대한 대답이긴 한데요. 허투 그러면은 이 3 플러스로 나온 이런 암이 더 위험한 암이고 요게 중간이고 요게 가장 낮으냐? 사실 현재 시점에서는 꼭 그렇지는 않고요. 허투 양성 유방암이 예전에는 허투 표적 항암제가 개발되기 전에는 좀 더 이제 공격적이고 재발도 잘하고 일반 항암제에 잘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되었지만 허투 표적 항암제, 허셉틴, 퍼제타, 캐스알라, N허투 같은 약이 개발되고 나서는 치료 성적이요. 허투 양성 유방암이라 하더라도 호르몬 양성 유방암, 뭐 다른 암 타입에 비해서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허투가 많이 3 플러스에서 나는 불리해, 뭐 혹은 나는 뭐 1 플러스에서 더 유리해, 뭐 이런 부분은 현재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허투가 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요 치료를 한다 이렇게 선택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투 발현에 따른 치료를 이제 구분하는 데 있어서 현재 우리가 쓰는 항암제에서 어떻게 이것이 구현되고 있는지 보자고 한다면은 크게 타입별로 호르몬 양성, 허투 양성, 3중 음성이 있는데 각 타입에 맞게 치료제들이 되고 있습니다. 네, 허투를 중심으로 보자면요. 허투 양성 전이성 유방암, 이제 전이성 기준입니다. 조기는 아니고 전이성 유방암에서는 1차 허셉틴, 퍼제타, 도스탁스, HPT 요법을 사용하고 이후에 2차에서 만약 여기에 내성이 있다면 N허투를 사용하는 것이 현재 보험도 되고요.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도 권고되고 있고 실제 임상 현장에서 많이 처방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허투 양성 유방암에서도 이제 내성이 생기면 이리로 가게 되고 호르몬 양성 유방암이나 3중 음성 유방암에서도 1차 호르몬 치료제나 일반 항암제가 있었을 때 치료 이후에 내성이 생긴다 그러면 결국에는 일반 독성 항암제를 하게 되는데 요 시점에서 이제 허투가 저발현이 있다면 N허투를 사용할 수 있고 비슷한 약들 이제 트로데비 이런 약들도 현재 도입돼서 사용되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에서 N허투 치료를 고려를 하게 됩니다. N허투라는 약을 많이 이제 기사에서 접하셨을 수도 있고 최근에 국민청원도 했었고 이제 굉장히 유명한 약인데 이게 왜 그렇게 유명한 약이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기존에 이걸 이제 ADC 표적 항암제를 합니다. 안티바디 드럭 컨주게이트 항암제를 하고요. 표적 항암제와 일반 항암제의 중간 성격을 갖는 그런 항암제가 되겠고 요 허투 표적 항암제 요거를 이제 항체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일반 항암제 여기 세포 독성 항암제를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이제 타겟 항체 뭐 여기를 이제 페이로드라고도 하고요. 요 연결해 주는 요 연결 부분을 링커라고도 합니다. 결국 이런 표적되는 부분에 암세포에 달라붙어서 이 폭탄과 같은 이런 독성 항암제를 전달하면서 효과를 내는 것이고요.
에너투라는 약제는 현재 시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ADC 항암제로 개발이 돼 있고, 뭐 다음 같은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뭐 약물의 항체에 대해서 세포 독성항제 많이 달려 있고, 링커도 적당히 분해되는 걸 가지고 있는데, 이게 가장 각광받는 이유는 이 에너투라는 약이 이런 암세포의 표면에 있는 이 허투에 달라붙은 다음에요. 이것이 안에 들어가서 이것을 세포를 사멸하는 이런 독성 항암제 나오는데, 들어간 그 세포 자체도 암세포도 사멸시키지만 이걸 이제 바이스탠더 이펙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나온 이 독성 항암제가 타겟 외에도 주변에 있는 종양세포를 옆으로 전달돼서 죽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투가 아주 높은 암이 아니더라도요. 허투가 발현하는 세포 들어가서 허투를 잘 발현하지 않는 옆의 세포도 죽일 수 있는 이런 바이스탠더 이펙트, 뭐 방관세포 사멸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현재 이런 허투가 이런 3+인 거에 비해서 이렇게 저발현에도 효과가 있고, 사실은 이제 기존에 0으로 돼 있던 이런 그런 이제 초저발현, 울트라로우라고도 합니다. 이런 쪽으로 점점 에너투 치료가 적극적인 확대되고 있고, 기존 허투 양성에서는 현재 급여로 2차에 사용되고 있고, 허투 저발현에서는 아직 아쉽게 급여는 안 되지만 비급여로 사용하고 있고, 사실은 미국 FDA는 허투가 양성인 모든 전체 암종에서 N2가 사실은 사용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승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방암 외에 다른 암에서도 이 허투 발현이 얼마고 거기에 따라서 N2를 어떻게 치료하고 하는 것들은 계속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허투 저발현 유방암에 대해서 환우분들이 질문하신 내용을 김슬기 교수님을 답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기존에 호르몬 양성 2기로 진단받고 수술과 항암을 8차를 완료한 한우인데요. 허투 저발현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과거 진단 시에 헐투 수치가 음성 1+로 나왔는데, 최근 진단받은 호르몬 양성 2기 허투 저발현 환자들은 에너투로 치료를 받을 수가 있나요? 기존의 치료보다 재발의 위험도가 낮거나 효과가 좋은가요? 라고 질문하셨고, 이번에 관련된 질문으로 허투 저발현 유방암 진단되면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네. 이 결국은 N2를 어떤 환자에서 투여했을 때에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워낙 N2가 좋은 효과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안타깝게도 현재 이제 조기 유방암에서 N2는 허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기 유방암에서도 현재 많은 임상 연구들이 진행 중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첫 번째 정확한 답변을 말씀드리면, 과거든 최근이든 호르몬 양성 2기 허투 저발현에서 N2를 임상 외의 방법으로는 현재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재발 위험도가 낮거나 효과 좋은가에 대한 데이터는 없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질문은 허투 저발현 유방암으로 진단되면 조기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제외하고 4기에서 허투 저발현, 그러니까 호르몬 양성 이거나 3중 음성 환자분들이겠죠. 그래서 앞에 김남 교수님 강의에서 보셨듯이 일단 1차 치료를 하시고 그 후에 독성 항암제들에 잘 듣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2차 이상이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N2를 비급여로 현재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네. 일단 에너투라고 하는 약은 좋은 점이 있다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부작용도 있는 그런 항암제거든요. 그래서 조기 유방암에서는요, 아직까지는 좀 도입이 늦은 상태예요. 전이성은 좀 독성이 있어도 워낙 치료에 효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연구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조기 유방암에서는 독성과 효과를 비교해 봤을 때 효과가 더 높을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고요. 환우분께서 질문하신 요 상황에서 그러면은 나는 표적 항암제가 없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만약에 환자분이 좀 더 이기라고 하셨는데 뭐 림프절 개수가 많다든지 좀 림프절이 있으면서 크기가 크다든지 하시면은 또 뭐 버제니어 이런 그런 표적 항암제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럼 이제 사실 그 타입과 임상 양상에 따라서 항상 어떤 좀 더 좋은 그런 표적 항암제에 대한 부분들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주치의 선생님이랑 또 상의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두 번째 질문. 현재 전이성 호르몬 양성 허투 저발현 환자의 표준 치료, 임상 치료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허투 저발현에서 표적 치료제를 사용하는 이유는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재발 전이 확률을 낮추기 위함인가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 선생님. 네네.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현재 전이성 호르몬 양성 허투 저발현 환자들, 그러니까 호르몬 양성이고 기존까지는 허투 음성으로 분류되었던 이런 환자들은 일단 1차 치료로는 이제 아주 심한 내장 전이 위기가 있지 않은 한 항호르몬제 플러스 CDK4/6 억제제를 표준 치료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버제니오, 키스칼리, 임렌스 이와 같은 약들이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진행할 경우에는 다른 항호르몬제 요법을 이어서 하거나 또는 항호르몬제 요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빨리 이런 내장 전이가 진행한다든지 호르몬 내성이 의심된다든지 할 때에는 항암 치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독성 항암 치료를 하고 이 독성 항암제에 한 개 이상 실패하였다 할 경우에는 허투 저발현이시면 비급여로 엔허투라는 약제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허투 저발현에만 국한된다기보다는 이렇게 사기암에서 어떤 치료를 하는 이유, 그것이 독성항암제건 표적항암제든 전이의 확률을 낮추고 증상들을 호전시키기 위함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김 선생님께 또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네네. 있는데 전이성 유방암은 정말 어려운 병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도 이제 호르몬 양성 유방암 환자들은 나는 사실 이제 약이 많다 이렇게 생각도 하시고 실제로 이제 임렌스나 키스칼리 치료를 하면 되게 오랫동안 잘 반응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내성이 생겨서 이제 NO2 치료를 고려하시는 환자분들 이런 환자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위험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NO2를 하면 이제 어느 정도 그것이 개선됐다고 생각하는지 그거를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1차 치료제의 효과가 워낙 좋잖아요. 거의 2년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내성이 생기고 진행할 경우 일단 환자분들이 많이 실망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은 것을 포기하시고는 하는데요. 사실 이 다음 2차 치료로서 사실 여러 임상들도 많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에 맞는 또 치료제가 많이 개발되고 있고 또 픽스리시에라든지 다른 표적이 있으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일부의 환자들은 이런 CDK4/6 억제제 다음에 굉장히 또 빨리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손 쓸 시간이 없이 독성항암제를 이어서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독성항암제 이후에도 또 하나의 선택이 이제 또 생긴 거죠. 그래서 호르몬 양성 환자들 중에 거의 한 60%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저발현 환자들이 에너트라는 약을 사용할 수 있고 이어지는 독성 항암제들보다 거의 2배 정도 이런 무진행 생존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기는 이제 어떤 경제적인 이런 문제가 있으실 수는 있는데요. 이런 다른 선택의 옵션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저희 호르몬 양성 유방 환자들은 저는 이제 5년, 10년 저 만나서 계속 치료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이제 치료를 하시는데 처음에 너무 좋은 약이 많아요. 그래서 임레스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계속 임상도 있고 하다가 어느 순간 머리 빠지는 항암제를 하셔야겠는데요. 사실 전에 하셨던 것처럼 울렁거리는 항암제 하겠네 하면은 굉장히 많이 실망하세요. 그리고 저도 말씀드린 것도 참 죄송스러울 정도로. 그런데 에너트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에너트라는 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울렁거릴 수도 있고 이제 탈모도 있을 수 있는 약이지만 기존 항암제보다는 효과가 높고 반응률도 높고 줄어들 확률도 높고 진행하지 않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환자분들께 사실 많은 이제 희망을 갖고 설명하는 편이고 물론 이제 비급여에 대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 급여해야 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정말로 제 환자 중에서도 NO2 임상 참여하고 하신 분들
정말 N02를 이제 3주마다 맞는데 이제 뭐 20번, 30번 맞으신 환자분들도 존재하시고 1년 반, 2년 이상 이제 치료하신 받으신 그런 좋은 환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김슬기 교수님 환자분도 계시겠죠. 그런 면에서 이제 저는 N02가 이제 도입되고 허투 저발을 환자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N02에 가장 오랫동안 반응하신 환자는 그리고 임상 아, 때부터니까 거의 20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계속 네, 계속. 2년, 3년 잘 반응하는 사람들은 계속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환자분들은 정말 더 N02를 효과를 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3중 음성 유방암에서도 허투 저발현이면 전이성 호르몬 양성 허투 저발현 환자와 동일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셨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3중 음성 유방암에 김양 교수님 처음에 강의해 주셨듯이 일단 1차 치료제로서는 현 시점에서는 세포 독성 항암제 플러스 마이너스 면역 항암제를 하시는 것이 권고되고 있고요. 이제 그 이후에 저발현이신 분들은 이렇게 N02 치료를 뭐 호르몬 양성과 동일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3중 음성에서와 허투 저발현에서 N02를 썼을 때 사실 뭐 기존이라면 일반 항암제랑 그렇죠. 해야 되잖아요. 일반 항암제보다 N02가 한 어느 정도 높은 효과가 있을까요? 네, 거의 2배가량 긴 무진행 생존 기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워낙 3중 음성 유방암 자체가 호르몬 양성보다는 그 생존 기간이 조금은 짧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N02의 어떤 효과 자체도 그게 뭐 독성 항암제보다 효과가 떨어진다는 의미는 아니지만은 이제 그런 어떤 숫자적으로는 조금 낮게 나와 있죠. 사실 이제 3중 음성 유방암 분야에서 이전과는 달리 많은 뭐 표적 항암제들이 이제 도입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그 ADC라는 이런 새로운 플랫폼 자체가 굉장히 많은 것을 바꿔놓은 것 같고요. 이제 그 중에 한 가지가 또 트로델비라는 약이죠. 그래서 이 약은 이제 트롭트라는 세포 표면 항체에 대한 항체 약물 복합체인데요. 이제 이 약은 특히 3중 음성 유방암에서 1개 이상의 항암이 실패했을 때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재 비급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종양내과 학회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할라벤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일반 항암제에다가 옵디보라고 하는 면역 항암제를 같이 사용하는 것이 PDL1 양성뿐만 아니라 음성 환자에서도 상당히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서 그것이 나라에서 인정을 해줬습니다. 허가 초과하고. 그래서 무려 예전에는 하나도 표적 항암제 옵션이 없던 2차 치료에서요. 트로델비, N02, 그다음에 옵디보까지 지금 옵션이 생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치의 선생님들과 잘 상의하셔서 이런 효과적인 치료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논의하고 힘들지만 좋은 옵션을 찾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호르몬 양성 3기 유방암 3년 차인데 며칠 전 3년 정기 검진에서 뼈전이를 진단받았습니다. 1. 허투 저발현과 관련된 수치 검사도 다시 받게 되나요? 2. 어떤 검사를 통해 허투 저발현 여부를 알 수가 있나요? 네, 이것도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결국은 허투 저발현을 어떻게 확인하는가 이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뼈 전이 외에 또 다른 곳에 전이가 있어서 조직 검사를 하기에 적합하다면 새로 조직 검사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면역 화학 염색, 아까 보여드린 이 갈색으로 염색되는 거 있죠? 이제 요거를 보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또는 이전에 그런 수술 조직이 있으실 것 같아요. 3기셨기 때문에 그 수술 조직에서 허투에 관한 염색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헐투가 예를 들어 예전에 네. 나는 1+였어요. 근데 요번에 재발돼서 검사하니까 0이 나왔어요. N02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아주 논란의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현재 허가 사항으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에너트 임상 자체에서 가장 최근 조직으로 허투를 보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단 효과 측면에서 예전 조직에서 나온 게 좋을까, 뭐 요번 조직에서 나온 게 좋을까에 대한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어떻게 판별이 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저희는요, 아직 이게 허가사항에 들어왔거나 가이드라인까지 들어온 건 아닌데, 데스티니 브레스트 06이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기존에 1 플러스 2 플러스 허투 저발현 환자도 등록이 됐었고요. 네, 허투 초저발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막 울트라 로우라는 개념이어서 정말 이제 조금이라도 아주 일말의 갈색이라도 있는 이제 그런 허투 초저발현 환자도 거기에 상당 부분 참여를 하셨는데 임상 결과를 보면은 NO2가 암도 줄이는 걸로 돼 있고 무진행 생존 기간도 개선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사실은 헐투가 0인 사람도 효과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허가 기준에만 맞다면 어쨌든 그렇죠. 원 플러스가 한 번이나 나왔다면 지금 제로를 하더라도 그럴 가능성까지 다 염두에 두고 쓴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NO2를 시도해 보는 게 좋지 않나 네,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또 조직 검사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혹시나 예전에 뭐 제로였다고 하더라도 한 번 더 재발했으면 조직 검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5번째 질문. 허투 저발현 전이성 유방암 4기 환자인데요. 기존 항암제들이 맞지 않아 비싸지만 NO2를 사용해 보고자 합니다. 이 NO2를 사용하면 허투 저발현 전이성 환자 생존율이 얼마나 좋아지나요? 이 NO2가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치료 옵션인가요? 일단 두 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리면 마지막 치료 옵션이다. 이런 것은 사실은 주치 의사 아니면 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 데스티니 브레스트 공사 연구 자체가 의사가 선택한 세포 독성 항암제들 대비 좋은 결과를 나타낸 건 맞기 때문에 이제 이거보다 다른 어떤 좋은 약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고, 그렇지만 약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도전해보는 것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얼마나 더 생존율이 높아지냐, 얼마나 더 효과가 있냐는 부분은 제가 슬라이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낮은 허투 유방암에서, 그러니까 허투 저발현 환자에서 N허투 대 기존 항암제를 비교한 거고요. 왼쪽이 호르몬 양성이면서 허투 저발현인 그런 환자들에서 기존 항암제와 비교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무진의 생존 기간이 4.2개월 대 9.6개월로 거의 2배 정도 되죠. 그리고 이것이 전체 생존 기간의 연장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이 환자들이 굉장히 초기 치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체 생존 기간 연장을 보여줬다라는 것도 놀라운 데이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가 숫자적으로는 조금 짧다고 말씀드렸는데 삼중음성 유방암에서도 일반 독성 항암제 대비는 거의 2배 이상 무진행 생존 기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9개월 대 6.3개월로 더 좋은 생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약제는 흔히 말하는 내성이 생긴 시점, 무진행 생존 기간만 개선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전체 생존 기간은 이제 사실 차이 없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N02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무진행 생존 기간뿐만 아니라 전체 생존 기간까지 다 개선하는 걸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생존을 개선한 효과가 강력하고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공고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는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에너투라는 약이 처음에 임상이 됐을 때는요, 굉장히 치료를 많이 받은, 브레스트 01 연구가 있습니다. 많이 받은 환자들에서 임상이 됐었어요. 근데 그 환자들은 처음엔 그랬을 거예요. 나는 사실 이 항암도 실패했고 저 항암도 실패했고 이러면 진짜 약이 없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마침 에너투라는 약이 아스트라제네카에서 개발이 돼서 처음으로 진짜 사람에서 처음 이제 시험해보는 그 단계에서 임상에 참여했다고 생각하고 그 결과를 보면 거의 반응률이 50%에 가깝습니다.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였거든요. 이런 약이 앞으로 또 개발될 것이냐? 저는 그동안 계속 개발되었기 때문에
빔넨스, 키스칼리, 피크레이, 뭐 에너투 계속 개발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개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치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존재하지 않는 것일 수 있겠고요. 만약에 치료기나 모든 것이 가능하다면 치료를 받아서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다음에 자기한테 잘 맞는 약, 임상이든 임상이 아니든 그런 약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희망을 갖고 치료를 받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버티고 계시면 네. 기회는 반드시 올 것 같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허투 양성 2기 유방암으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술 이후에 표적 치료를 한다는데 허셉틴 퍼제타로 진행하게 될까요? 이 허셉틴 퍼제타 표적 치료는 어떤 부작용이 있나요? 네. 이제 조금 질문이 생략된 부분이 아마 허투 양성 2기였으면은 선행항암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선행항암에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수술을 앞두고 계실 것 같은데 허투 양성 2기 유방에서 가장 많이 하는 요법은 허셉틴, 퍼제타, 도세탁셀, 카보 이 사제 HPTC 선행 요법을 6회 항암 치료를 시행하고요. 이때는 어떠냐? 허셉틴이랑 일반 항암제 부분 보험됩니다. 퍼제타는 어떠냐? 선별급여 이제 30% 본인 부담으로 해서 대략 한 이제 6번 정도 하면 6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건강보험은 사실 1,400만 원 정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허투 양성 유방 수술 시에요. 두 가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완전 관해 그리고 비완전 관해가 있을 수 있고요. 대략적으로 완전 관해가 한 50에서 60%가 나오고 완전 관해는 뭐냐? 유방암 종양을 수술해 봤을 때 이미 암세포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선행항암 치료의 효과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암세포 하나도 없다는 것이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떠냐? 앞에 사용한 허셉틴 퍼제타가 그만큼 효과가 좋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회 하셨으면 뒤에 12회를 이제 허셉틴 플러스 마이너스 퍼제타를 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퍼제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험이 안 되는 부분이 존재를 하고요. 근데 왜 보험이 안 되냐? 여기서 임상시험을 정확히 요 세팅에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 관해까지 온 사람이 퍼제타가 필요하냐? 이제 요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은 없거든요. 주치마다 다를 수 있는데 림프절이 양성이었다 처음에 이런 경우에는 뭐 이제 아피니티라는 수술을 먼저 한 연구에서 림프절이 양성인 사람에서는 퍼제타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높았기 때문에 뒤에 허셉틴 퍼제타를 비급여지만 하는 경우가 있고요. 비급여이기 때문에 허셉틴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완전 관해인 경우에는 잘 알려져 있어요. 그만큼 앞에 HP, 허셉틴 퍼제타의 효과가 미진했다는 거기 때문에 캐사일라라는 약으로 바꿔주는 것이 ADC암을 바꿔주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게 알려져 있고 그걸 권장하게 되고 급여도 하게 됩니다. 허셉틴 퍼제타 표적 치료 자체는요 사실은 부작용 수준이 굉장히 낮다. 이 두 가지 요법만 썼을 때 부작용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다만 정말 경미한 이제 설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관절통이라든지 이런 건 좀 유발할 수 있고 물론 기본적으로 이 허투 표적 항암제는 3개월 간격으로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심장 스캔 검사를 하셔야 되고 그런 확률은 한 1% 정도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에너투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도 질문하셨는데요. 에너투는 이제 전이성에서만 허가도 받고 임상시험이 완료가 됐습니다. 근데 조기에서 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거는 이제 에너투가 현재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거의 다 종료됐습니다. 그렇죠. 먼저 에너투를 먼저 쓰는 선행에 먼저 쓰는 것도 종료됐고 이게 비완전 관해에서 에너투를 쓰는 임상시험에 했었었는데 그것도 종료돼서 현재는 다 끝났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요. 결과를 이제 기다려 봐야 됩니다. 그 결과가 이제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에너투를 꼭 쓰지 않아도요. 허셉틴, 퍼제타, 캐스타일라는 굉장히 효과가 높은 약물이기 때문에 에너투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냐 그거는 아직 의학자들도 아직 물음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에너투의 탈모라든지 또 낮지만 그런 폐렴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기 유방하면서 에너투를 나중에 쓸 수 있게 될 거냐 혹은 정말 효과를 입증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나중에 데이터를 봐야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전이성 허투 양성 유방암 환자들에게 급여가 적용되는 최신 표준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네, 허투 양성 유방암의 전이성 1차 환자분이 오늘 오셨다. 저는 허셉틴, 퍼제타, 도세탁셀
이 삼제요법, HPT 요법이라는 요거를 좀 처방하려고 합니다. 그건 이제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가장 큰 연구에서 증명이 된 요법이고요. 아직까지도 이제 가장 효과적인 요법으로 생각이 되고요. 하게 되면 어떨 것이냐? 줄어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70에서 80% 환자들 줄어들고요. 그런 환자들이 이제 8년 데이터를 보게 되면 실제로 8년이 됐을 때도 정말 10에서 20% 환자는 그런 퍼셉틴 퍼제트 요법을 잘 유지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작용도 제일 적은 편이고요. 그 요법 하게 될 것 같고 최신에 이제 도입된 저희가 올해 봄이었던 것 같아요. 봄에 이제 환자들에게 너무 좋은 선물이 온 거죠. 엔허투가 허투 양성 전이성 유방암 2차에서 보험이 됐습니다. 그래서 2차 첫 번째 1차 HPT 요법에서 실패한 환자들에서 2차로 이제 사용이 가능해지게 되고요. 사실 1년 치료하면 거의 1억 정도 되는 굉장히 비싼 요법이지만 산정특례 적용받은 5%로 부담해서 사용할 수 있고 가장 효과도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2차 이후에 만약에 N02도 완벽한 약은 아니기 때문에 내성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은 캐사일라나 젤로다 타이커브 기존에 사용했던 허투 치료제를 받을 수 있고요. 또 임상시험도 새로운 신약이 시도되고 있어서 그런 요법들을 최대한 쓰고 결국 일단 1차적으로는 허투에 대한 효과적인 표적항암제를 잘 사용하는 것이 허투 양성 유방암제 가장 중요하고요. 약간 아쉬운 거는 이제 사실 투키사라는 또 좋은 약이 있어요. 근데 좋은 약이 그 내전이 효과를 보인 약인데 이제 사실 국제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제 다 허용이 그렇죠. 되고 있는데 아쉽지만 국내엔 도입되지 않았다. 한국 희귀의약품센터에서 제한적으로 받아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로 돼 있어서 투키사 같은 효과적인 약도 잘 도입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래서 부작용에 대한 측면인데요. 아까 허투 저발현도 마찬가지고 허투 양성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N허투를 쓸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독자분이 질문 주신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이성 허투 양성으로 N허투 치료를 진행 중입니다. N허투 2차 치료 후 10일 정도 지났는데 깨질 듯한 두통은 타이레놀로도 진정이 되지 않습니다. 부작용 약을 처방받을 수 있나요? 당장은 처방받기 힘들다면 약국에서 어떤 약을 사 먹으면 도움이 될까요? 이런 부분인데요. 일단 전반적인 부작용과 두통 시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NO2가 이제 허투 양성이든 허투 저발이든 이제 높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네, 지적되는 이제 부작용들이 존재합니다.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있을 것이냐. 물론 이제 이거는 일반 항암이랑 비교한 건데요. 물론 일반 항암도 존재하는 부작용이긴 하지만 일단 우리가 눈여겨볼 거는 이 매스컴, 울렁거림 그리고 구토 부분이고요. 네, 전체 뭐 1등급부터 3등급 다 합치면 70% 정도 환자가 에너지를 쓰면서 사실 울렁거리는 거를 경험하고 여기서 말해 3등급 이상. 이거는 너무 울렁거려서 나는 진짜 입원해야 될 것 같아. 혹은 이 약을 못 마실 것 같아 하는 환자들도 진짜 한 5%에서 10% 정도는 존재한다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에너트를 사용할 때는 굉장히 항구추체 처방을 많이 합니다. 아킨지오라든지 덱사 이런 약도 드리기도 하고요. 저는 필요하면은 뭐 패치 제제도 사용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울렁거리는 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제 탈모가 있다는 것이고요. 일반 항암제도 이제 보고가 되었지만 NO2도 만만치 않게 이제 탈모가 생기고, 근데 얘기를 해보니까 또 NO2 탈모는 처음에 생기는데 나중에 또 다시 자란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표적 항암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탈모가 있었을 때 너무 실망하지 말고 또 기다려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필요한 경우는 피부과에 대한 저는 협진도 하는 편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폐렴에 대한 부분. 이거는 이제 아무리 강조를 해도 이제 그 중요성이 떨어지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약물 폐렴이 생기는 것이 에너트의 가장 큰 부작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균이 들어가서 폐렴이 생기는 게 아니라 에너트 약물이 폐에 작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그레이드 1, 2라고 돼 있는데 한 10% 혹은 그냥 15% 정도 환자는 경증으로 생기고, 이런 경우에는 NO2를 투약하는 걸 멈추고 스테로이드 같은 약물을 처방해서 이제 호전되면 다시 시작하고 그런 것들 하고 있고요. 그레이드 3, 3등급으로 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게 한 1% 내진 이제 그 정도 존재하는데, 진짜 폐렴이 너무 심해서 입원하시는 거예요. 입원하시면 상당히 중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스테로이드, 고용량 스테로이드랑 항생제 치료를 하게 되고요. 아직까지도 좀 NO2 치료에서 어려운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의사들이 그리고 환자들이 많은 경험이 축적된 상태라고 생각했고, 처음에 초기 임상에서는 진짜 사실 사망한 케이스 있었지만, 특히 이제 허투 양성에서 데스티니 브레스트 03 연구에서 사실 사망한 환자가 없었고, 왜 그러냐? 적극 대처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 환자가 기침 좀 한다, 뭐 가래가 좀 생겼어요. 이러면은 절대로 가벼이 볼 것이 아니고, 의사를 만나고 의사도 가벼이 볼 것이 아니고 엑스레이 찍어본다든지 CT를 찍어본다든지 폐렴에 대한 부분 확인하고 처방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런 분도 계세요. 나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했는데 산소 포화도를 찍어보면은 낮은 거죠. 95%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 부분도 저희도 체크하고 환자분도 체크해서, 에너지 폐렴은 저의 이제 짧은 경험으로는 초반에 적극적으로 엄청나게 이제 강한 치료를 빨리 해서 초반에 잡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분들, 의사만 노력해서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환우분들도 노력하셔서 에너지 폐렴을 빨리 찾아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 돌아갈게요. 두통이 있다고 표현하셨는데, 예, 좀, 두통이 NO2의 전형적인 부작용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네, 사람에 따라서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좀 진짜로 울렁거리고, 구토를 많이 하셨다거나, 식사를 못해서 더 그렇게, 기운이 없어서 더 그렇게 느껴지시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면은 저는 두통이 있으면 타이레놀이나 이런, 항암 치료 중에 그런 약을 쓰는 건 좋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한 가지, 허투 양성 유방암 환자분들이 두통을 느끼신다. 사실은 좀 이제 머리 MRI 검사를 그렇죠. 사실은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단순히 NO2 맞고 나서 생긴 게 아닌 것 같은데 자꾸 더 머리가 아프고 구토를 그것 때문에 한다든지 그렇게 있다면은 저는 이제 주치의 선생님이 상의해서 머리 MRI 찍어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질문 중에 허투 표적 치료제는 탈모가 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NO2는 왜 탈모가 생길까요? 네, 좋은 질문인데, 이거는 이제 다른 모든 ADC, 트로델비나, 다른 임상약, 데이토 DXT 이런 약도 이제 포함하는데, 결국 이런 ADC 표적항암제는 표적항암제, 일반항암제에 달아놓은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일반항암제 성분도 존재하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머리가 빠진다고 생각하고, 네. 탈모가 오는 거는 저도 속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나중에는 탈모조차 없는 완벽한 항암제가 이제 개발되기를 저는 기대해 봅니다. 혹시 에너트 쓰면서 부작용 경험하신 그런 환자분 네. 사례 소개하실 케이스 있으실까요? 네, 이런 부작용들이 임상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약이라도 다 부작용이 아예 없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 얼마나 잘 관리 가능한 수준인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데스티니 연구의 초창기보다 점점 진행될수록 이런 폐렴이라든지 부작용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런 약제를 투여받을 때에 경험 많은 의사에게 굉장히 세심하게 투여받는 것도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드린 것이 이제 환자분들께서 궁금한 것들을 해결하고 잘 치료받고 잘 또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네. 바라고요. 또 언제든지 학회라든지 네, 이런 협회 강의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한우분들께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 유튜브도 사실 많이 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세브란스 병원 유튜브도 있고. 네, 암족복 TV 예, 관심 예. 부탁드립니다. 암정보 TV 그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의사들도 하는 분들과 컨택을 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잘 선택된 컨텐츠를 보신다면 많이 도움을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기 토크 콘서트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